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를 적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제가 단순한 문장에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셨죠. 아무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흘러버린 눈물을 빨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저 흐르고 흐르는 채로 내버려 둘 수밖에요. 손이 떨려서 답지 않게 메일을 보내게 됐네요. 언니는 손편지를 더 좋아하는데 말이죠. 왜 울고 있냐 물으신다면 그저 감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출판 편집자가 된 것도, 만화를 선택한 것도 전부 지금 같은 순간을 위해서 걸어온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났거든요. 사실 작품이라기엔 애매해서 이걸 출간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린데도 너무 횡설수설하네요. 죄송해요. 오늘 집으로 오는 길엔 횡단보도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달렸어요.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오고 싶었어요.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긴 편지가 될 것 같으니 여유로울 때 읽어주세요. 오늘 아침 한국인이 보낸 원고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주소나 연락처는 없었지만 가타카나로 최수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론 최라는 발음은 일본식 표기에 없어서 치해가 되었지만요. 제 이름이 정유림이 아니라 종유림이 된 것처럼요. 제가 우리 부서의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그 원고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한국의 대표가 될 때는 늘 기분이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제 이름은 일본 한자로 된 규격에 맞는 이름들 사이에서 혼자 긴 가타카나로 쓰여 있었어요. 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글자 크기를 줄여 만들어진 이름표가 제 입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요. 뉴커머라느니 이민자라느니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저는 항상 제가 한국인이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일본에서 지난 시간이 더 길지만 아무튼지간에요. 마쓰다 부장 기억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등을 긁어달라 해서 제가 성추행 신고를 한 그 사람이요. 그 뒤로 앙심을 품었는지 처치곤란한 원고만 갖다줘서 이번에도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칭찬하면 한국인이라 감싸주는 거라 말할 것이고 비판하면 자국 문화의 가치도 못 알아본다고 말할 것이 분명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건 정말 정확하게 동그랗고 새까만 원이었어요. 얼핏 봤을 땐 당연히 프린트한 그림이겠거니 했는데 잘 보니 손으로 그린 거더라고요. 아주 얇은 펜으로 무수히 선을 그어서 칠해놓은 거였어요. 만화 원고지 크기 아시죠? 비포 용지 중앙을 꽉 채울 만큼 커다란 원을 0.5mm 잉크펜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보통 집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더 파격적인 건 안에 있던 게 그 종이 한 장뿐이었다는 거예요. 장난이구나 싶으면서도 한국인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잠깐이지만 진심으로 한인 작가를 기대했거든요. 원고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썼어요. 회의 중에도 규정지를 넘기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 계속 그 검은 원이 떠다녔어요. 업무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 원고를 다시 열어봤어요.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요.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길래 들어오라고 했죠. 늦은 시간에 위화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저는 주인공은 현실과 만화의 세계가 뒤섞여 픽셀로 변화가는 바다에 서서 선생님이라 불리는 존재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파도가 높아지고 자신의 몸도 픽셀 파일로 변해가는 와중에 사랑하는 만화 속 말풍선들이 하늘로 올라가 불꽃놀이처럼 터지죠. 별빛처럼 흩어지는 검은 잉크가 세상을 낮도 밤도 아닌 시간으로 바꿔요. 주인공은 만화를 그리다 보면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봤을 바다와 하늘의 풍경이 우리의 마지막 컷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계에는 늘 누군가가 빠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리를 비운 인물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제가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그게 더 이상했어요. 수아의 말투가 떠올랐어요. 저와 너무 비슷해서 혼자 말하는 것 같았던 그 말투, 그리고 그 목소리. 전부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 익숙해서 출처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언니가 하던 말들이었어요. 만화를 보다가 컷과 컷 사이에 멈춰서서 꼭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장면 좋다. 꼭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 그런데도 여기엔 만화가 존재하고 있어. 저는 늘 언니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재밌었고 멋져 보여서 그 말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수아가 그 세계에서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제야 떠올랐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살아있었을 때의 시간에 대해서도요. 좋아하던 만화는 있었지만 친구는 없었고 가족은 더더욱 없었어요.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묻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아주 사소한 기억이 하나 겹쳐졌어요.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납골당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결정에 참여하진 않았던 이유를 그동안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신이 없었다고 슬퍼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도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걸요.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걸요. 바다에 재를 뿌리면서 느꼈던 그 확신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제가 보내고 싶었던 건 수아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보내지 못했던 언니였어요. 수아는 유령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건지지 못한 제가 만들어낸 언니의 말투와 감각을 빌린 환상이었어요.
그 세계가 그렇게도 선명했던 이유는 제가 이미 너무 오래 그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야 숨이 막혔어요. 처음으로, 정말로요. 울음이 나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래 울었어요. 누구를 보냈는지도 모른 채 다 보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이제야 이 편지를 다시 쓸 수 있게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진심으로 언니가 평안하길 바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200장 원고지 83회 분량이라 많이 긴데요. 가장 첫 장과 마지막 장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안부로 시작해서 안부로 끝나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제 글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비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더보기란에도 적을 거지만 제 소설의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소설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을 받은 후에 댓글은 지우셔도 괜찮아요. 피드백을 해주시면 가장 감사할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사무실로 찾아온 여고생의 이름이 수아였고 처음에 수아는 유령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래서 유령의 만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편집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실 아주 마음에 드는 제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한 점까지 그때의 제 선택이니까 그대로 남겨봤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